오늘 그 6월 달에서 첫 수업이죠. 1과목. 그러죠? 그러면 1과목 이제 어떻게 오늘이 9일인가요? 9일이죠? 어떻게 수업되는지 한번 2과목은 이제 기사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 1과목만 일단 봐주시게요. 오늘이 9일이고 16일이고 23일이고 또 며칠이에요? 30일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아까 가을 감자부터 하실 거예요. 가을 감자. 가을 감자부터 벽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원예 시설부터 할 겁니다. 원예 시설부터 농작물 끝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냐면 거기가 시금치인가요? 그죠? 맨 마지막 시금치죠? 시금치까지 할 거예요. 그럼 2주가 남죠. 이때는 가축을 하실 겁니다. 가축. 이제 가축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 그 보충 교재가 보시면 약관이 나와 있죠. 약관이. 근데 우리 이제 업무방법서 보셔도 충분하긴 한데 업무방법서가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제 약관을 참조하시로 했으니까 약관을 보시고 그 다음에 손해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가액 산정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각 부문별 약관을 참조하시오라고 했어요. 약관을 보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실어놓기는 소만 넣어놨어요. 소만. 나중에 보시면 이제 돼지도 있고요. 가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꺼번에 같이 해드릴게요. 이거. 마지막에는 평년 수확량 하시면 됩니다. 평년 수확량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까지 해서 여러분 다 한번 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이제 뒤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이제 그 단원별 문제 있죠? 그거는 제가 답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업무방법서 복습하실 때 아시는 거는 그냥 적으시고 기억 안 나시는 거는 방법서 보고 적으시고 계속 그게 기본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이렇게 진도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특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특강은 총 2번, 크게는 2번 합니다. 한 번은 기본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심화 특강이 있습니다. 기본 특강은 1과목은 5시간씩 3번 하고요. 2과목은 5시간씩 4번 합니다. 그러니까 총 35시간이죠. 1과목 다 해서. 그 기본 특강의 대상은 누구냐? 기존에 우리 학원에서 계속해서 다녔었던 분은 다녀신 분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혹시 다니신 분 중에서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아직 그 완벽하게 암기 사항도 정확히 정리가 안 돼 있다거나 그러신 분 한번 정리하시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혼자 정리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정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기본 특강은 이제 다른 학원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데 사이트나 그런 데서 안 해요. 우리 학원만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 특성상 1차 보시고 2차를 그때 처음 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거의 한 절반 넘게 수험생들이 절반 넘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그분들 오셨을 때는 이제 우리는 계속 다녔던 분은 심화 내용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 버린다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2차를 새로 들어오셨다. 2차를 이제 처음 공부하신다. 아니면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다 하신 분들은 기본 특강을 들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예요? 학원에서 계속 다니셨는데 시간이 없으셔서 아직 계속해서 그 정리가 아직 못 하신 분들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니까 혹시 그 제가 학원 다니시면 꼭 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마음 자기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뒤나 한 2주 정도 뒤에 이제 심화 특강을 합니다. 심화 특강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인수 제한 사항이나 보험 기간 놔두고요. 인수 제한 사항이나
아니면 평년 수확량이나 뭐 가축 그런 거 있죠. 좀 어려운 그 중에서 좀 어렵게 해서 제가 이 정도까지 난이도가 최소 난이도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 내용을 모르셔도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모의고사 진행 다 합니다. 그때까지. 그건 이게 특강은 꼭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그건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선택사항. 7월 그럴 거 저도 날짜를 제가 봐야 되는데 그럴 거 7월 24일인가 20 며칠인가 그 저기 일인물에 나와 있어요. 그게. 네. 그래서 8월 전까지 아마 다 끝낼 겁니다. 8월 전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뭔 말,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7월 30일이 7월 한 7일부터인가 될 겁니다. 30일이니까 7월달 첫째 주가 무슨 요일인가요? 우리가 수요일 날. 7월 1일 목요일이요. 그러면 7월 8일이네요. 그러면 7월 7일. 네. 7월 1일 목요일까지는 2과목 할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부터 7월 7일 수요일부터 모의고사 들어가거든요. 모의고사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있으면 이때 1과목 모의고사를 봅니다. 뭐 2과목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있죠? 동일하게 갑니다. 첫 번째 시간은 시험을 보실 거예요. 저랑 동일하게 똑같이 10문제 1시간 드리고 시험을 보고 이때는 시험 해설을 하실 겁니다. 해설. 그러면 이 시간 비죠? 그냥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시는 거 아니라 이 시간 비면 제가 또 이제 뭔가 좀 만들어 갖고 그놈 가지고 이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시간이 아주 알차게 진행하시도록 진행할게요. 제가. 이 정도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뭐 스케줄이 변경될 일은 없는데 혹시라도 변경된다 아니면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럼 그때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본진호 나가겠습니다. 이거 교재 한번 봐보세요. 보충 교재. 마지막으로 암기사항을 제가 안 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거 다 하고 가시게요. 42페이지 보시면 42페이지 보셨어요? 예. 42페이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제 보험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보험료만 제가 크게 3가지를 넣어놨습니다. 하나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 과수상품하고 또 하나는 종합위험보장 벼,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위험보장 원외시설이 있는데 공부하실 때 항상 이 원외시설하고 종합위험보장 버섯하고는 둘이 내용이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이 뭐냐.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이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에만 있습니다. 얘만.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여기에만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벼에 보시면 벼. 자, 뭐 주계약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기본 영업료율. 이 영업료율이 보험료율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있고요. 곱하기 1 플러스 친환경 재배 할증률입니다. 할증률. 친환경 재배는 왜 할증률이 붙냐? 친환경 재배한다는 소리는 농약을 좀 덜 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확량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사고가 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할증이 붙고요. 그 다음에 직파재배 농지 할증률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을 보시는데 이제 벼에 대한 보험료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계약 가입금액이 있을 것이고 보험료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험료가 친환경 재배 할증률도 있고 직파 재배 할증률도 있는데 그거 없네? 문제 어렵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논이 친환경 재배는 안 하는 거예요. 직파 재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고. 혹시 시험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도 없어요. 얘도 없어요. 어떤 논이 나실까요? 그러면 신규 가입입니다. 그건. 신규 가입. 신규 가입이니까 손해율 자체가 없겠죠. 그런 신규 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의미냐? 나오면 나온 대로 있는 거 그냥 적용시켜서 푸시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보험료를 제가 안 내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험료 그 공식 자체를 굳이 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위험보장 원외 시설에서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다음 주에 설명 자세히 해드리는데 단기여율 적용지수란 말 있죠? 단기여율 적용지수 혹시 보이시나요? 예. 단기여율 적용지수란 말은 뭐냐면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또는 이미 해지나 환급할 때 적용시키는 건데 여기 보험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뭐냐면 1년 미만인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시키는 건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거는 잠깐 생각해 보세요. 고정식 하우스예요? 이동식 하우스예요? 이동식 하우스예요. 그럼 시험에 고정식 하우스라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단기여율 적용지수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적용시켜서도 안 되고 그거는 정확합니다. 적용 안 시키 혹시 고정식 하우스인데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잠깐만요. 고정식 하우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단기여율 적용지수가 있어요. 그럼 적용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혹시 적용시켜서 문제 풀어졌다 그러면 이건 오류입니다. 이거 소송가입니다. 소송가. 두 번째 아무 말 없이 보험료가 적어졌는데 거기에 단기여율 적용시키가 적어졌어요. 그러면 적용시켜서 풀어줘야 돼요. 이거나 적용시켜서. 고정식인데 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 고정식이면 1년이에요. 무조건 1년입니다. 계약 기간이 많이 표시돼 있어요. 그러면 오류죠. 문제 자체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보험료 구할 때 보험료를 구할 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고정식 하우스를 갖다가 1년 했는데 중간에 이미 해지했을 때 그거는 그냥 그 개월수에 맞춰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그 단기율 적용지수가 지금 여기 표에 없죠? 없으니까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그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 경우까지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위험,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뭐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위 보험료에 몇 % 적용한대요? 90% 적용한다. 그거 알고 가시고. 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그 원예시서 설명해 드릴 때 수업 시간에 그때 한꺼번에 해드리게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43페이지에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금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가장 일반적인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 중간에 있는 거 있죠. 걔가 기고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될 거는 20, 30, 40을 잘 보셔야 됩니다. 20, 30, 40을. 일단 밑줄만 그어보세요. 수익 감소만 밑줄 쳐보세요. 수익 감소. 수익 감소. 품목 애들은 전부 다 20, 30, 40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거. 포도, 콩, 양파, 마늘, 가을 감자, 고구마, 양배추, 걔를 외우지 마시고 뭘 외우시라고? 수익 감소. 그것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에서 유자하고 양배추 혹시 보이시나요? 그거하고 벼에서 간청 농지가 있습니다. 특히 벼에서 간청 농지는 좀 신경을 봐주세요. 써주세요. 이거는 벼 문제가 나오면서 뭐 경작불능 보험금을 구하라 했는데 일단 벼에도 나오겠지만 중간에 조그만 글씨로 간청 농지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부담 비율을 15, 20, 30, 40을 적용시켜야 돼요. 20, 30, 40을 적용시켜야 돼요. 20, 30, 40을 적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호두, 팥, 보리, 살구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호두, 팥, 보리, 살구. 자, 그럼 두 번째 것만 외워보시고 유자, 양배추, 간청농지, 호두, 팥, 보리, 살구. 자랑 한번 해보시게요. 유자, 양배추, 간청농지, 호두, 팥, 보리, 살구. 얘네들은 20, 30, 40이고. 자, 그 밑에 이제 생산비 보장 애들이 나왔는데 단호박, 대파,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당근 메밀, 월동 배추, 월동무, 쪽파, 시금치가 나왔는데 얘네들 전부 다 외울 게 아니라 생산비 보장 밭작물 중에서 고추하고 브로콜리를 빼고 나머지 애들입니다. 거기 있는 항목, 있는 품목들을 전부 다 암기하실 게 아니라 자, 전체 칠판 보시면 제일 먼저 어떤 애들하고요? 수익 감소 애들이고 그 다음에 고추하고 브로콜리를 제외한 생산비 보장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유자, 양배추, 간청농지, 호두, 팥, 보리, 살구 이렇게만 외우시면 된다고.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나무손해보장특약은 전부 다 5%입니다. 그러면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얘네들은 자기부담 비율이 없냐? 예, 없어요. 얘는 자기부담 금으로 갑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자기부담 고추 브로콜리에서. 자, 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금.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몇 %예요? 5%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3%, 5%, 이 3%하고 5% 있죠? 얘네들은 자기부담 비율이 아니에요.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부담금. 계약자가 3%형이다. 그러면 잔존보험상 이렇게 해서 계약자 선택한 자기부담금. 이렇게 하면 또 계약자가 자기 선택한 자기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3%, 5%는 굳이 뭐냐? 자기부담금 만들려고 만들어낸 그 수치일 뿐입니다. 얘는. 그래서 3%형에 가입하려면 2년 연속 보험 가입 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하나여 선택 가능하다 되어 있고요. 자, 해가림 시설 어제 해드렸습니다. 소액의 10%인데 10만 원에서 얼마요? 100만 원. 이거 어느 분이 저 헷갈리게 하셨죠?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원예 시설 버섯 재배사 있는데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 피복제 단독 사고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소손해 면책금이라고 있죠? 예, 손해가 적은 것은 보험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10만 원을 초과해야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보상하는 재료 1사고당 생산비 보험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소손해 면책금, 즉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소손해 면책금은 첫 번째 줄 보세요. 보상하는 재료 1사고당 생산비 보험금이라고 있죠? 생산비 보험금은 시설에 적용돼요? 시설 작물에 적용돼요? 시설 작물에 적용되는 겁니다. 소손해 면책금은 시설 작물에 적용되는 거지 시설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됐었어요, 여기까지? 예,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비가림 시설은 자기부담금을 부대 시설까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비가림 시설을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손해액 10%인데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가 있고요. 피복제 단독 사고는 손해액 10%인데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원예 시설 버섯 재배사 비가림 시설의 자기부담금에서
꼭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화재 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다고요. 그 원예시설 버섯집에서는 화재 손해는 자기부담금 미적용 그렇게 돼 있죠? 그러죠? 또 어떤 분은 이제 또 밑에 뭐 비가림시설은 화재로 인한 보험공사든지 자기부담금 미적용이다. 이 말의 차이가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셨더라고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제가 또 뒤에 보시면 또 화재 사고는 자기부담금 미적용이라고 제가 했는데 그러면 사고가 아니라 손해인데 왜 사고라 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부담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기부담 비율 10%, 15% 선택 사유 보시면 뭐 10%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몇 년에 시작해요? 3년,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계약자, 농지면 아니면 그 논박작물이면 계약자고요. 과손이면 그냥 가입 과손으로 써갑니다. 3년간 수령 보험금이 수리 순 보험료의 50% 이하인 경우에 하나 선택한다. 15%형은 최근 2년간 연속 보험 가입 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 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하나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넘겨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 산정식이 나왔네요. 아직도 안 바뀐 거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과실이나 우리 논작물, 밭작물 있죠? 그런 애들은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에요. 가입 가격. 근데 얘가 표준 가격인 게 있고 기준 가격을 곱하는 게 있어요. 표준 가격을 곱하는 게 차고요. 기준 가격 곱하는 게 수익 감소 애들입니다. 수익 감소. 그 다음에 이제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 첫 번째 박스에 있죠. 비가림 시설. 시설은 포도하고 대추가 있습니다. 대추. 포도하고 대추는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재배 면적 해도 되고 시설 면적 해도 됩니다. 시설 면적. 근데 얘가 80에서 이 계산된 금액이 있죠? 이거에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계약자가 선택합니다. 계약자 선택. 시험에 사회 시험에 대추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추 가지고 최저 보험 가입 구하라 그러면 보험료를 구하라 그러면 가입 금액 얼마가 돼요? 여기다가 80% 0.8 곱하면 되겠죠?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은 1.3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얘는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포도는 18,000원, 대추는 19,000원인데 그 금액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스터디하시고 공부하시다 보면 그러면 포도 제곱미터당 시설비 얼마예요? 그럼 물어보면 몰라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몰라요. 네, 몰라요. 그럼 참다래는 어떻게 하냐? 참다래는 진짜 몰라요. 계약자 물어봐요. 계약자 말해준 대로 해야 돼요. 계약자 고지사. 얘 가지고 이제 가입금을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D하고 복분자는 제가 맨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인삼을 보시면 이따 하겠지만 인삼하고 인삼 재배시를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은 연금별 가입 곱하기 재배 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거 한번 보시고. 자, 연금별 가액은 연금별 가입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옆에다가 연금별 가액 액은 가입 당시 연근했다가 플러스 1년을 한 겁니다. 플러스 1년.
자, 인삼 재배 시설은 조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입니다. 그럼 이 제조달 가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재배 면적해도 되고 시설 면적해도 되고요. 나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곱미터당 시설비는 인삼 같은 경우는 재료가 두 가지가 있죠. 목재가 있고 철재가 있습니다. 철재.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가상각률은 어떻게 돼요? 얘는 경량감가율 곱하기 경과연수죠. 경과연수. 그래서 이 경과연수는 어차피 똑같이 적용되더라도 경량감가율도 목재냐 철재냐에 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이거 하시는 거는 지금 가입금액 구하는 거예요. 가입금액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종합위험보장, 고추, 단호박, 뭐 대파,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브로콜리 쭉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바짝물들이죠. 맞죠? 걔네들은 보장 생산비 곱하기 뭐예요? 가입면적 하시면 되고요. 가입면적. 자, 그 밑에 이제 버섯 원예 시설에서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 보니까 전산으로 산정된 재조달 기준 금액의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범위예요? 90에서 130% 범위네요. 여기 있는 비가림 시설은 어떻게 됐어요? 80에서 130이고 농업용 시설물은 버섯 재배사랑 똑같아요. 농업용 시설물은 90에서 130% 범위인데 포도대추는 제곱미터당 시설비 줘고 시설 면적 주면 이거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누가 구한대요? 컴퓨터가 구한대요. 전산으로 산정된 제조달 기준 금액이라고 있죠? 그러죠? 누가 구한다고요? 컴퓨터가 구해요.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구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제조달 기준 금액이 얼마라고 딱 줬어요. 1억이다. 1억을 줬다. 그랬을 때 보험가액금액 최소 보험가액은 1억에다 얼마 곱하면 돼요? 최대는요. 1.3 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원예시설 버섯집에서 똑같은데 적산으로 기준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적산이라는 말 나오죠. 적산. 근데 이 말은 아마 이동철 교수님이 잘 알 겁니다. 이게 감정평가사니까. 근데 이게 건물 가액을 정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적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적산으로 기준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유리온실, 경량철골조, 뭐 내제형하우스, 비규격하우스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계약자는 영수증을 꼭 챙겨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잘 봐주세요. 유리원실 경량철골조는 제곱미터당 얼마에서 얼마 범위예요? 5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에서 선택한다. 5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혹시 이제 시설 면적을 한 1000제곱미터 줬다. 시설 면적이 얼마요? 1000제곱미터 줬어요. 유리온실이래요. 최소 보험가입 금액은 얼마예요? 여기다 5만 원 곱하면 되겠죠. 최대는요. 50만 원 곱하면 됩니다. 50만 원. 동그라미 2번에 보상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누가 조정할까요?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시 실제 손해 보상 비율만큼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상 비율은 어제 저랑 계산 문제 하실 때 50%에서 100%까지
10% 단위로 누가 결정해요? 10% 단위로 계약자가 선택합니다. 계약할 때 계약자가 보상 비율을 60%를 선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보상 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60%로. 60%로. 그래서 보험금 지급할 때 최소가 해가지고 소은행에서 자기부담금 빼고 보험 가입 금액 이 둘 중에 어떤 거? 작은 값 곱하기 어떻게 돼요? 보상 비율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만약 이 계약자 60% 선택했으면 그 뒤에 문장 봐보세요. 보험금 지급 시 실제 손해 보상 비율만큼 보상한다 있죠. 여기서 나온 금액의 60%, 이 실제 손해에 대해서 60%만큼 적용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 버섯 재배사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버섯 재배사 여기는 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예요? 제곱미터당 5만 원에서 50만 원. 자, 부대시설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제일 애매한 겁니다.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액을 추정하여 보험 가액 금액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보상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시 실제 손해의 보상 비율만큼 보상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작물을 보시면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가액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생산비가 가장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높은 겁니다. 높은 거. 그 다음에 버섯 보시면 하우스별 연가 재배 예정인 버섯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버섯. 가액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여기 되셨어요? 예, 자, 오른쪽에 표준 수확량 정리하고로 되어 있는데 얘는 진짜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뭔 말이냐? 안 하셔도 되고 심심하시면 보시라고 놔둔 겁니다. 예, 진짜로. 진짜로. 외우시라는 거 아니에요. 표준 수확량. 얘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만약에 나왔다. 이거 틀리시도 학교 가시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 지장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가세요. 얘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유튜브인가 어디서 보니까 표준수학량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는데 두 번 나왔대요. 표준수학량에서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굳이 나왔다. 그럼 포도 있죠? 포도 봐보세요. 포도. 거기 산정식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면적은 주간거리가 주건거리 아니 주간이죠? 예,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곱하기 주수로 돼 있잖아요. 그때 주간거리하고 열간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써봐라 라고 나왔어요. 그게. 그리고 넘겨보시면 밤이 나올 거예요. 아니구나. 여기 앞에 있구나. 밤이 있죠. 밤. 한 중간에 있네요. 그 145표 한 중간에 밤 보시면 산정식에 보시면 주당 수령별 품종별 표준수확량 곱하기 제식밀도지수 곱하기 가입주수로 돼 있죠. 거기서 이 제식밀도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6회 때. 6회 때 냈습니다. 그 제식밀도지수 0.64 플러스 A-B분의 C-B 곱하기 0.36 있죠. 그거 적용해서 하는 거 있죠. 그거 나왔어. 그거. 나올 일은 없고요. 그것도 아마 어거지로 냈을 거면 낼 거 없어가지고 어거지로 냈을 거예요. 아마. 오지겠으면 넘겨보니 됐고요. 이제 평년 수확량은 언제 하신다고요? 30일 날. 30일 날 네, 저랑 같이 그때는 어쨌든 평년 수확량만 뽀개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업무 방법서 이거 이 책 녹색 책이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가을 감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을 감자.
저기 그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조금 그러긴 한데, 제가 이제 8월달 시험 보실 때까지 아마 어제도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는데 뼈와 살을 갈아서 수업을 했는데 있죠. 예,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자료도 제일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자료가 엄청 많이 나갔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보다도 지금부터 시험 보실 때 공부하신 양이 더 많아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세한 걸 하지 않고 그냥 집중적으로 막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저것 막 이해하고 따지고 막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험 보실 때까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런 표현을 쓰지 마시고 머릿속에 쳐박아서 넣으셔야 돼요. 막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최대한 제가 이해 어려운 내용 같은 거 이해하도록 제가 설명하긴 하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자, 얘가 11월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7월 달 정도 됩니다. 7월 달. 여기가 합격선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틀린 거 맞는 거 잘 들어보세요. 맞을 거예요. 얘도 합격선이 합격선. 합격하시려면 이 깔딱고개를 넘어가셔야 돼요. 이 고개를 넘어가셔야 되는데, 처음 오셔서 공부하신 분은 이 정도의 정보량을 갖고 있지 않아요. 거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재수, 삼수, 사수 하신 분들, 오래 하신 분들이 있죠. 제가 하신 분들 7수까지 하시는데 이 정도를 아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처음 공부하시는 말고 재수, 삼수 하신 공부들 상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알았어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 많이 나죠. 혹시나 그래서 재수나 계속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상태가 계속 가는지 아는데 시험 막바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집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제는 재수, 삼수 처음 공부하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누가 이 깔딱고개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정보량이 똑같죠.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뭐 말이냐? 배울 거는 안 까먹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스펀지처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해서 쭉쭉쭉쭉 빨아들이거든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시험 볼 때 되면 똑같아지는 조건이. 그 말 하더라고요. 그 박군이 알죠? 박군 특전사 나왔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고수 강화 훈련 많이 했잖아요. 걔가 지나가다 말하더라고요. 처음 할 때는 안 떨렸는데 많이 한 번 하시고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도 마찬가지. 재수, 삼수 하시도록 시험 볼 때면 더 떨려요. 이 선부장 형입니다. 정말로 진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 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뭐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하신 분들은 동영상 들으면 잘 들으세요. 재수, 삼수 하신 분들은 이거 마인드 컨트롤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못 하시면 시험장 가시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개를 넘어가셔야 돼요. 이 고개를 넘어가셔야 되는 게 이게 겁나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이제 시험장 가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는 또 다음에 또 얘기 드릴게요. 가을 감자 이제 보시면 자, 보험의 목적에 그 괄호 2번 보시면 보험료 납입일에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가을 감자 단에서 수미, 남작, 조풍, 신남작, 세풍 등 가을 재배 품종이 아닌 것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밑줄 한번 쳐보세요. 수미, 남작, 조풍, 신남작, 세풍.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병충해.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병충해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굳이 외우실 분들은 안 말립니다. 안 말리는데 안 외우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는데 1급에 해당되는 병충해 걸렸다 그러면 피해에 대해서 피해의 몇 퍼센트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90% 인정해주고 2급이면요. 피해의 70% 인정해주고 3급이면 50%만 인정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있는데 거기에 뭐 개수, 통병, 댐, 하기보대 병이 없죠. 예, 병이 없습니다. 자, 보험 기간을 보시면 경작불능 보장은 파종 완료 입사 시 시작해서 보장 종료가 수확 개시 시점이고요. 수확 감소 보장을 보시면 파종 완료 입사 시 시작해서 수확 종료 시점인데 이게 11월 31일 초과할 수 없지만 제주도는 12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 외우시면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제주도는 12월 15일 그 외 제주 외 지역은 뭐 11월 30일 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몇 월 며칠이다? 11월 30일. 제주도만 12월 15일이다. 자, 이제 오른쪽에 7번에 보험금을 보시면 보험금 경작불능보험 산출 방식 되어 있습니다. 경작불능보험 산출 방식. 가번에 보상하는 손해로 읽으시다 보면 보상하는 손해인지 보상하는 죄인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똑같은 말이고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몇 퍼센트예요?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을 신청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다 해서 자기부담 비율이 10%죠? 이 내용은 저기 뭐냐? 지금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시고 하시고 10, 15, 20, 30, 40%가 있으면 가입 금액에 곱하기 10이니까 100에서 10을 빼면 얼마예요? 90이죠? 나누기 2를 하시면 얼마예요? 45%. 얘는 42% 주고 얘는 40, 얘는 35, 얘는 30%를 줍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길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한다 해서 수확감소보험금은 미지급이다. 경작불능보험금은 회사가 보험 목적물이 산지 폐기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세 번째 보시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을 수확하여 시장 등으로 유통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불가다 되어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수확감소보험 산출 방식에서 뭐만 보시면 되냐? 피해율만 봐보세요. 피해율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 요거 나누기 뭐예요? 평년 수확량 하시면 되죠. 일단은 이 수확량 안에는 병충해 감자 무게가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죠? 병충해 감자 무게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병충해 감자 무게가 여기가 만약에 10kg가 들어있다. 병충해 감수량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둘이 10kg 해버리면 둘이 똑같아져 버리죠. 잠깐만요. 이 상태하고 이 상태하고 피해율이 누가 더 높을까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것이 피해율이 더 높죠. 분자가 더 커지니까 얘보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10kg을 그대로 병충해 감수량 10kg 인정해버리면 둘이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런 게 아니라 이 피해의 몇 퍼센트만 인정한다고요? 1급, 2급, 3급에 따라서 인정해 준다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병충해 감소량은 지금 가을 감자나 봄 감자나 가을 감자 고랭지방 감자는 안 나와 있고 봄 감자 나와 있는데 똑같이 적용시키면 됩니다. 감자는 병충해입은 배경의 무게 이놈이 얼마만큼 손해를 입었는가 손해 정도 비율 그 다음에 병충해는 이만큼 인정해줘요. 병 인정 비율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적지 마세요. 봄 감자 있으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얘가 뭐라는 소리예요? 얘가 10 손해 정도 비율까지 해주고 그거 해도 만족하지 않고 인정 비율 90이냐 70이냐 50이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확 줄어들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러죠? 요만큼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요만큼.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자, 159페이지에 이제 인수제한 목적물 보시면요. 자, 거기서 인수제한 목적물도 전부 다 하시는 게 아니라 3번에 보시면 가을재배 부적합 품종이라고 보이시죠? 그 수미, 남작, 조푼, 신남작, 세풍 얘네들이 파종된 농지는 안 된다. 자, 4번에 보시면 2년 이상 갱신하지 않는 시감자를 파종한 농지 그랬네요. 2년 이상 갱신하지 않는 시감자를 파종한 농지.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시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이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비교하니까 7번하고 8번이 지금 한 장 넘어가가지고 한 페이지가 7번 보시면 파종을 하는데 7월 31일 이전이 있고요. 파종을 하는데 8월 31일 이후가 있습니다. 자, 다시 7번 보시면 파종을 7월 31일 이전에 하면 인수제한, 파종을 8월 31일 이후에 하면 인수제한.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부터 알고 가셔야 돼. 그럼 파종을 언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8월에 하는가? 8월에 하라는 이야기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월 달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주도가 따라붙어요. 제주도는 8월 10일 이전. 그 다음에 얘는 9월 10일이라면 좋은데 여기 9월 14일 이후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은 종합위험보장 수확감소보장일 때,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일 때의 내용이고 수익감소보장으로 가면 이게 없어져요. 제주도가 없어져요. 그 이유는 수익감소의 보험 가입 지역은 보성입니다. 보성. 자체 한번 가을 감자 수익감소 있죠. 가입 지역이 어디라고요? 보성.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없어진다고요. 표해가. 그 다음에 그 160페이지 두 칸 내려 10번에 보시면 제식 밀도가 몇 주예요? 4,000주. 시바르당 4,000주 미만인 농지 나와 있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인삼이 나옵니다. 인삼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저기 그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조금 그러긴 한데 제가 이제 8월달 시험 보실 때까지 아마 어제도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는데 뼈와 살을 갈아서 수업하는 데 있죠. 예,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자료도 제일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자료가 엄청 많이 나갔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보다도 지금부터 시험 보실 때까지 공부하신 양이 더 많아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세한 걸 하지 않고 그냥 집중적으로 막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저것 막 이해하고 따지고 막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험 보실 때까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런 표현을 쓰지 마시고 머릿속에 쳐박아서 넣으셔야 돼요. 막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최대한 제가 이해 어려운 내용 같은 거 이해하도록 제가 설명하긴 하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자 얘가 11월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7월 달 정도 됩니다. 7월 달. 여기가 합격선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틀린가 맞는가 잘 들어보세요. 맞을 거예요. 얘도 합격선이 합격선. 합격하시려면 이 깔딱고개를 넘어가셔야 돼요. 이 고개를 넘어가셔야 되는데 처음 오셔서 공부하신 분은 이 정도의 정보량을 갖고 있지 않아요. 거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재수, 삼수, 사수 하신 분들, 오래 하신 분들이 있죠. 제가 하신 분들 7수까지 하시는데 이 정도를 아시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말고 재수, 삼수 하신 공부들 상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정도로 알았어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 많이 나죠. 혹시나 그래서 재수나 계속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상태가 계속 가는지 아는데 시험 막바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집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제는 재수, 삼수 처음 공부하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누가 이 깔딱고개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정보량이 똑같죠.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뭐 말이냐? 배울 거는 안 까먹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스펀지처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해서 쭉쭉쭉쭉 빨아들이거든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시험 볼 때 되면 똑같아지는 조건이. 그 말 하더라고요. 박군이 알죠? 박군 특전사 나왔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고수 강화 훈련 많이 했잖아요. 걔가 지나가다 말하더라고요. 처음 할 때는 안 떨렸는데 많이 한 번 하셔도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도 마찬가지. 재수, 삼수 하시도록 시험 볼 때면 더 떨려요. 이 선부장을 평보다. 정말로 진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 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뭐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하신 분들은 동영상 잘 들으세요. 재수, 삼수 하신 분들은 이거 마인드 컨트롤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못 하시면 시험장 가시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개를 넘어가셔야 돼요. 이 고개를 넘어가셔야 되는 게 이게 겁나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이제 시험장 가서 이제 어떤 게 하든지 또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가을 감자 이제 보시면 자 보험의 목적에 그 괄호 2번 보시면 보험료 납입일에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가을 감자 단에서 수미, 남작, 조풍, 신남작, 세풍 등 가을 재배 품종이 아닌 것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밑줄 한번 쳐보세요. 수미, 남작, 조풍, 신남작, 세풍.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병충해.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병충해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굳이 외우실 분들은 안 말립니다. 안 말리는데 안 외우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는데 1급에 해당되는 병충해 걸렸다 그러면 피해에 대해서 피해의 몇 퍼센트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90% 인정해주고 2급이면요. 피해의 70% 인정해주고 3급이면 50%만 인정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있는데
거기에 뭐 개수, 통병, 댐, 하기보대 병이 없죠. 예, 병이 없습니다. 자, 보험 기간을 보시면 경작불능 보장은 파종 완료 입사 시에 시작해서 보장 종료가 수확 개시 시점이고요. 수확 감소 보장을 보시면 파종 완료 입사 시에 시작해서 수확 종료 시점인데 이게 11월 31일 초과할 수 없지만 제주도는 12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 외우시면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제주도는 12월 15일 그 제주 외 지역은 뭐 11월 30일 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몇 월 며칠이다? 11월 30일. 제주도만 12월 15일이다. 자, 이제 오른쪽에 7번에 보험금을 보시면 보험금 경작불능보험 산출 방식 되어 있습니다. 경작불능보험 산출 방식. 가번에 보상하는 손해로 읽으시다 보면 보상하는 손해인지 보상하는 죄인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똑같은 말이고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몇 %예요?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을 신청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다 해서 자기부담 비율이 10%죠? 이 내용은 저기 뭐냐? 지금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시고 하시고 10, 15, 20, 30, 40%가 있으면 가입 금액에 곱하기 10이니까 100에서 10을 빼면 얼마예요? 90이죠? 나누기 2를 하시면 얼마예요? 45%. 얘는 42% 주고 얘는 40, 얘는 35, 얘는 30%를 줍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길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한다 해서 수확 감소 보험금은 미지급이다. 경작불능보험금은 회사가 보험 목적물이 산지 폐기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세 번째 보시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을 수확하여 시장 등으로 유통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불가다 되어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수확 감소 보험 산출 방식에서 뭐만 보시면 되냐? 피해율만 봐보세요. 피해율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 요거 나누기 뭐예요? 평년 수확량 하시면 되죠. 일단은 이 수확량 안에는 병충해 감자 무게가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죠? 병충해 감자 무게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병충해 감자 무게가 여기가 만약에 10kg가 들어있다. 병충해 감수량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둘이 10kg 해버리면 둘이 똑같아져 버리죠. 잠깐만요. 이 상태하고 이 상태하고 피해율이 누가 더 높을까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것이 피해율이 더 높죠. 분자가 더 커지니까 얘보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10kg을 그대로 병충해 감수 10kg 인정해버리면 둘이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런 게 아니라 이 피해의 몇 %만 인정한다고요? 1급, 2급, 3급에 따라서 인정해 준다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병충해 감수량은 지금 가을 감자나 봄 감자나 가을 감자 고랭지방 감자는 안 나와 있고 봄 감자 나와 있는데 똑같이 적용시키면 됩니다. 감자는 병충해입은 배경의 무게 이놈이 얼마만큼 손해를 입었는가 손해 정도 비율 그 다음에 병충해는 이만큼 인정해 줘요. 병 인정 비율을 해주는 거예요. 적지 마세요. 봄 감자 있으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얘가 뭐라는 소리예요? 얘가 10 손해 정도 비율까지 해주고 그거 해도 만족하지 않고 인정 비율 90이냐 70이냐 50이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확 줄어들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러죠? 요만큼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요만큼.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자, 159페이지에 이제 인수제한 목적물 보시면요. 자, 거기서 인수제한 목적물도 전부 다 하시는 게 아니라 3번에 보시면 가을재배 부적합 품종이라고 보이시죠? 그 수미, 남작, 조푼, 신남작, 세풍 얘네들이 파종된 농지는 안 된다. 자, 4번에 보시면 2년 이상 갱신하지 않는 시감자를 파종한 농지 그랬네요. 2년 이상 갱신하지 않은 시감자를 파종한 농지.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시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이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비교하니까 7번하고 8번이 지금 한 장 넘어가죠. 한 페이지가. 7번 보시면 파종을 하는데 7월 31일 이전이 있고요. 파종을 하는데 8월 31일 이후가 있습니다. 자, 다시 7번 보시면 파종을 7월 31일 이전에 하면 인수제한, 파종을 8월 31일 이후에 하면 인수제한.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부터 알고 가셔야 돼. 그럼 파종을 언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8월에 하는가? 8월에 하라는 이야기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월 달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주도가 따라붙어요. 제주도는 8월 10일 이전. 그 다음에 얘는 9월 10일이다 하면 좋은데 여기에 9월 14일 이후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은 종합위험보장 수확감소보장일 때,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일 때의 내용이고 수익감소보장으로 가면 이게 없어져요. 제주도가 없어져요. 그 이유는 수익감소의 보험 가입 지역은 보성입니다. 보성. 자체 한번 가을 감자 수익감소 있죠. 가입 지역이 어디라고요? 보성.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없어진다고요. 표현가. 그 다음에 그 160페이지 두 칸 내는 10번에 보시면 제식 밀도가 몇 주예요? 4,000주, 시바르당 4,000주 미만인 농지 나와 있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인삼이 나옵니다. 인삼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